네, 녹화가 잘 되길 바라면서 해보겠습니다. 오늘 어디 한다고요? 계산, 등비수열. 여러분 등비수열 보시면은 몇 페이지죠? 21페이지인가? 네. 21페이지. 여러분들 우선 21페이지의 박스에 있는 내용을 기억은 해야 됩니다. 그 증명을 할 텐데 증명은 되게 이상할 거예요. 근데 내용은 기억을 해야 된다. 그 보시면은 21쪽에 몇 개의 경우의 수로 나누어져 있죠? 4개요. 4개죠. 4개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해봤어요? 4개를 보고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4개를 보고 이상하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 이상해. 네? 뭐 암기해도 좋고. 않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너가 이상해 보이는 거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극히. 야, 그건 또 아니. 당연하다. 야, 어디서 이렇게 학습하신 게 있구나. 네. 어. 제가 저기 사교육의 힘을 좀 써. 괜찮습니다. 네. 저도 잘 배우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수학에서 일반적으로 경우의 수를 나눈다. 몇 가지로 나누죠? 2가지. 저 한 3가지라 생각합니다. 네? 뭐라고요? 2가지 아니면 3가지죠. 네. 어떻게? 참고와 거지. 좋은 방법입니다. 뭐 다른 거는? 작다, 크다, 어렵다. 네. 이런 거 봤어요? 이게 몇 개로 나눈 거예요? 2개. 2개로 나눈 거잖아요, 2개. 네. 이렇게 하면 몇 개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3개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2개나 3개로 나누는 게 기본입니다. 왜 기본일까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고 체계 자체가 저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만든 거예요. 왜 갑자기 조용해지지? 이거 진짜야. 네. 이렇게 나누는 게 뭐예요? 집합, 여집합이죠. 네. 그래서 뭐가 생겨요? 1번당, 2번당이 생기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해되니? 네, 이게 당연한 겁니다. 당이요? 네, 당. 1번당, 2번당이 생기는 거라고 이렇게 해서 당연하게. 자, 역시 사교육의 힘. 와, 씨. 그래서 3개로 나누는 건 뭐가 있죠, 여러분들? 종교에서? 종교요? 응, 나 종교를 안 믿. 지온, 지상, 성령. 아무튼 뭐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삼위일체라 그러죠. 삼위일체 알아? 네, 알아요. 예, 그게 다 저게 녹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옛날부터. 흔들렸어, 씨. 이씨. 흔들려? 아니, 지금, 지금 각도, 씨. 괜찮아. 다 녹화되고 있어. 자, 다시 잡으면 되죠? 괜찮아요. 이런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예. 그 매트릭스라는 영화 아십니까? 알죠. 거기에 트리니티라는 여자 배우가 나오잖아요. 그 트리니티의 그 의미가 그겁니다. 3명. 네. 삼위일체의 트리니티.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저기를 기본으로 생각해서 어떻게 사고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다? 아니, 2개로 나눈다며, 2개로. 그러니까 2개를 어떻게 하면 여러 개가 돼요? 조합해요. 예? 조합해요. 네, 어떻게? 아니, 2개로 나눈다며. 그럼 얘도 2개로 나누면 될 거 아니야? 네. 2, 4, 8, 이해돼요? 16? 이렇게 사고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다고요. 예. 거듭제곱 형태로. 얘는 뭐야? 3, 6, 3, 9냐? 3, 9, 27 이런 식으로. 이해되죠? 네.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되냐? 네. 이렇게 이해가 잘 된다고요. 구조화해서. 자, 인생을 배웠죠? 됐어. 이거 성공했어, 여러분들. 이미 성공해버렸어. 자, 아무튼 넘어가서.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고 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4개가 직관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 해봤다. 이런 거고요. 자, 등비수열의 형태. 이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래 n제곱 형태입니다. 얘네가 이러한 범위에 있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발산하는 게 2개가 있고 수렴하는 게 2개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도 볼 수가 있다. 너 2개를 하나로 봐서 너 수렴, 나머지 발산 이렇게 보면은 2개로 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증명을 할 텐데 증명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도 이해해 볼 수가 있다. 자,
R이 2이면 어떻게 돼요? 2의 n제곱이니까 막 커져나가는 거 했었죠. 그래서 발산한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요. 1이면 얘는 어떤 수열? 상수 수열이잖아요. 1, 1, 1, 1. 수렴하겠네요? 오케이. 얘는 약간 까다로운데 0이면 어떻게 돼요? 0, 0, 0, 0 수렴하는 거 알고 있고요. 얘를 수직선상에 그리면은 범위가 어떻게 나눠질 수 있다? 0, 0보다 큰 쪽, 0보다 작은 쪽. 얘도 지금 3개로 나눈 거잖아요. 0보다 큰 쪽에서 하나 수를 선택해봐요. 2분의 1 같은 거. 2분의 1? 0으로 수렴하네. 나머지 음수 쪽에서 하나 선택.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분의 1 해보면은 숫자가 왔다 갔다 하지만 범위가 왔다 갔다 하지만 부호가 왔다 갔다 하지만 0으로 수렴하는 게 보이죠? 그렇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얘도 두 개로 나눠서 R이 마이너스 1이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죠? 뭐야? 괜찮습니다. 자, R이 마이너스 3 같은 거면 어떻게 돼요? 부호가 왔다 갔다 하면서 크기가 커지는 거 보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이해를 해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멀리서 보면 먼저 무엇을 판단한다? 너가 어떠한 범위에 들어가 있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는 거죠.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그냥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공비의 크기를 판단하자. 공비의 범위가 어디에 있는지 판단해야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수렴하면 어디로 수렴하는지를 알 수 있다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정도로만 이해해도 충분합니다. 자, 근데 이제 증명할 거예요, 증명. 자, 증명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것부터 증명. 자, 증명부터 좀 이상해지는데, 자, 1보다 클 때 요렇게 할 거예요. 요렇게 할 겁니다. 자, 왜 갑자기 식을 이렇게 바꾸냐? 이해하기 어렵죠?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R이라고 하는 숫자를 이렇게 바꿔서 풀면 문제가 풀릴 때가 있어 라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최초에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했다고 쳐요. R의 n제곱을 구해봐야겠죠? 그럼 뭐가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얘를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누구는 배운 이항 정리로 전개를 하면 되고요. 누구는 어떻게? 고1 때 얘를 전개해봤던 기억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럼 고1 때 전개하면 어떻게 돼 이거? 뭐 이렇게 됩니다. 뭐 뒤에 거는 뭐 사실 뭐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런데 뒤에 붙는 게 플러스 값이겠죠. 얘도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 값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등식을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부등식을 만드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거 생각하는 것 자체가 벌써 이상하죠? 근데 얘는 알아야 되죠? 얘랑 얘가 성립한다를 언제 배웠어요? 네? 아니 왼쪽 게 오른쪽 거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부등식을 언제 배웠어? 이거 수학적 귀납법으로 작년에 증명해봤어요? 교과서에 나올 텐데. 그래요? 그래요? Let's go. 자, 그래서 멀리서 보면은 이런 식이죠. 제곱식. 얘는 1차식이죠. h는 상수입니다. 제곱하는 게 1차식보다 커질 수밖에 없어요. 뭐 이런 뜻입니다. 직관적으로 보면. 경제 배웠어. 경제. 예금, 적금. 자, 무슨 뜻이냐? 배우죠. 복리가 단리보다 커요. 이런 뜻입니다. 뭘 어휘야 이해가 안 될 텐데. 이 부등식 이름이 뭐예요? 베르누이 부등식이죠. 베르누이가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죠. 한글말 하는데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지. 그래서 내가 첫 번째 뭐라 그런 거예요. 숫자 대입해봐서 아는 거 충분하다. 증명을 할 텐데 증명하고 제가 이게 연관이 잘 안 될 거예요. 자, 봅시다. 1차 식이죠. 무한대로 보내면 발산해요. 근데 얘보다 얘 크잖아요. 얘 클 거 아니에요. 아래 n제곱 클 거 아니에요. 작은 게 발산하니까 큰 것도 발산해야지. 그래서 첫 번째 증명이 끝났습니다. 두 번째, 증명했죠? 자, 세 번째. 여기서 좀 이상한 테크닉이 들어갑니다. 자, 0이면 오케이. 0이 아닐 때 저 부등식을 뒤집을 거예요. 뒤집으면 어떻게 된다? 이런 게 되죠. 이해돼요? 0이 아닐 때 이 상태에서 얘를 n제곱하는 겁니다. 이 수열을 만드는 거예요. 너 자체가 공비인
수열을 만드는 겁니다. 공비가 1보다 크니까 이 자체가 어디로 수렴하게 돼요? 어디로 수렴해? 아니 발산한다고 해야지. 수렴한다고 해도. 수렴하는 게 아니라 발산하죠? 자 다시 쓰면 너가 발산을 해요. 왜? 너에 따라서. 지금 배웠던 걸 바로 써먹었죠? 여기에서 또 기술이 들어갑니다. 얘를 뒤집어. 뭐가 돼요? 얘가 0으로 수렴한다. 이게 돼요. 언제? 양수일 때만 됩니다. 왔다 갔다가. 양수일 때만 왔다 갔다가 돼요.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너 0으로 가죠? 뒤집으면 무반대로 가죠. 반대로 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애를 가지고 와요. 뒤집으면 뭐가 돼요? 얘가 되잖아요. 벌써 얘랑 내용이 다르죠. 왜? 부호가 다르니까. 부호가 음수니까. 이런 것도 있죠? 너도 0으로 갑니다. 근데 너는 어디로 가요? 네, 진동 발산하죠. 얘는 플러스 무반대도 아니고 마이너스 무반대도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플러스 부호라는 게 중요해서 왔다 갔다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얘가 되면 뭐가 되느냐? 너도 된다. 얘는 이해가 돼요? 왜? 왜 돼? 왜? 왜 생각할 수 있죠? 첫 번째,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이나 2 같은 숫자로 수렴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가지면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 또 무엇을 알 수가 있다? 이런 애를 만들 수가 있죠. 이런 거 되나? 이런 거 돼요? 부등식 만들 수 있잖아요. 0수렴 0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0으로 간다. 가버린다 0으로. 자, 그래서 지금 증명한 거야. 연결이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마지막 진동은 직관적으로 봅시다. 어떻게? 부호는 바뀌고 마이너스 1이면 부호만 바뀌고 마이너스 1이 아니면 크기는 커지면서 부호가 계속 바뀌죠. 예, 뭐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증명을 다 끝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증명을 이해하는 거랑 얘를 적용하는 거랑 좀 많이 다릅니다. 네, 달라요.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자? 공비를 잘 보자. 언제 수렴하죠? 아니 언제 수렴을 한대? 이 두 개가 수렴하는 거니까. 이 범위에 공비가 있으면 수렴한다는 소리잖아요. 예, 얘를 판단할 수가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 해버렸고 자 뒤로 가. 네, 매우 쉬운 문제를 풀면서 자 예제 1번 아주 기초 개념을 다지는 네. 네, 수렴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극한을 구해봐라. 자, 처음엔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3개의 수열이 보이죠. 근데 얘만 수렴하고 얘들은 수렴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뭘 적용해 볼 수가 없다? 수렴하는 것들로만 조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좋은 성질을 적용해 볼 수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해보자? 식을 잘 바꿔보자라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위에 n차식이 나왔을 때는 다항식이 나왔을 때는 차수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여기에서는 n이 변해감에 따라서 역할을 하는 게 이런 것들 있죠. 3과 4죠. 뭘 보고 판단하자 그랬어요? 공비를 보고 판단하자고 했으니까 여기서도 공비를 보고 먼저 판단해 볼 생각을 해본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시도를. 4의 n제곱으로 위아래식을 나눠보자.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뭐 이렇게요. 그럼 이제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수렴? 등비수열이죠? 수렴하죠? 0으로? 수렴하죠? 0으로? 등비수열이니까 3 곱해도 0으로 수렴하죠. 그러니까 수렴하는 것들로만 잘 조합이 되어 있다. 그래서 어디로 수렴을 할 것이다? 이렇게 수렴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0으로 수렴하는 거죠.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고요. 자, 3의 n제곱으로 위아래 식을 나눠보자. 3의 n제곱으로.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너 수렴, 너 수렴, 너 안 수렴 이런 거잖아요. 근데 얘를 멀리서 보면 어때요? 뭐랑 구조가 비슷하죠?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해 보이지 않아? 그래서 아, 0으로 수렴하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가끔은 이렇게 하고 해보자. 그럼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 왜 3의 n제곱, 4의 n제곱 나누느냐, 뭐 2의 n제곱 이런 걸 나누면 안 되느냐 해보셔야죠. 그리고 안 되는 걸 보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깨달은 건 무엇이다? 뭔가 공비의 크기가 큰 걸로 한번 식을 바꿔볼까? 네, 공비의 크기가 3이고 4잖아요. 4의 n제곱으로 식을 좀 바꿔볼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 자 수렴하는 케이스를 했으면 여러분들 발산하는 케이스 하겠죠. 자 문제 3번입니다. 자 얘가 수렴하느냐 발산하느냐 해보죠. 뭐 2의 n제곱으로 우선 나눠보죠. 자 그럼 어떻게 보이죠? 수렴 너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 아래 부호가 플러스고 위도 플러스잖아요. 너 전체적으로 뭐랑 비슷해 보인다? 뭐 이런 거랑 비슷해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직관적으로 뭐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고요. 5의 n제곱으로 식 나눠보죠. 5의 n제곱. 네, 이런 식이 되는데 이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죠? 수렴인데 0 빼기 0이 되니까 이상해지잖아요. 그래서 판단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자, 사실 얘를 조금 더 정확하게 증명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디로 수렴할까요? 1로 수렴하겠죠. 근데 너가 어떻게? 정확히 저 케이스에 따라서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 그럼 너도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아래에 수학 역량 기르기 시간을 드릴 테니까 1분 정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벌써 풀었어요? 왜 이렇게 풀었습니까? 왜 그렇게 풀었을까요? 기후변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흑점수가 증가하면 어떻게 되죠? 흑점의 개수가 증가한다. 어떻게 돼요? 흑점의 개수가 증가하면 태양이 공출하는 눈사열이 감소함으로 지구의 온도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맞는 소리네 저게? 네. 여기에는 흑점수가 증가하면 뭐 태양의 활동이 활발해진다? 이런 건가? 글씨가 안 보여. 내가 틀릴 수 있어. 난 지구학을 공부하지 않았거든. 자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제가 하는 질문엔 다 의도가 있습니다. 매우 의도적인 사람이고요. 맞습니다, 쌤. 어떻게 얘기 좀 해볼까요? 1을 기준으로 나누면 되죠. 왜요? 사실 경계값을 봐야 돼요. 무슨 경계값? 특정한 그 경계값.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구하죠? 왜 1이라는 기준이 나왔죠? 왜 1이라는 기준이 나왔냐면 예. 자, 우리가 어떤 수열의 극한을 배우고 있어요. 등비수열, 뭐에 관심 가지죠? 공비, 네, 공비에 관심 가지라고 했잖아요. 예, 이 식을 보니까 뭐가 보여요? 공비가 보여요. 네, 뭐가 공비야? Rn이랑 R의 2n이. 자, 뭐가 공비예요? R이 R. 그리고
아니 얘는 공비가 R이잖아. 네. 얘는 뭐야? 알제곱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R n승으로 양 위아래를 나눠요. 아니 얘가 커 얘가 커? 아래 제곱이. 를 먼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래 그거는 아래 범위에 따라서 다르죠. 그렇죠. 그럼 처음에 접근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해야 돼 우선. 얘를 먼저 해야 된다고요. 이해돼요? 이거 써놨잖아. 예. 이대로 해야지. 아, 큰지 작은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범위를 보니까 어때요? 0보다 크다고 나왔죠. 네. 그 다음에 얘의 공통 부분을 찾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보고 아, 대충 이 범위에 있으니까 찍어. 그게 아니란 소리입니다. 선생님. 이해돼요? 네. 그런데요. 네? 아래 제곱 아래 EN수가 아래 N수는 엄연히 보면 약간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다른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더 간단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이제 위 아래를 아래 N승으로 나누면은 네. 이제 그 변수가 네. 그러니까 상수가 우리가 모르는 상수가 아래 N승으로만 딱 하나 존재하게 되니까 아, 이쪽에 하나, 이쪽 역수로 하나. 네. 네. 그래가지고 그냥 네. 범위 생각 안 하고 아래 N승으로 나타내서 더 간단하게 나타나요. 그게 되면 하시고, 네. 되면 해도 됩니다. 나는 안 돼서 이런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해? 그게 간단한 사람도 있어요. 네. 아니 그러면 그거 다시 또 아래 n분의. 아니 그냥 아래 N승 네. 하나만 생각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되는 사람은 하면 되는 거고, 나는 안 되니까 이렇게 한다니까. 근데 이 문제를 이렇게 설명했을 때 의미가 없어 보이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R이 0보다 크거든. 이래서 문제가 쉬워지는 거거든 이게. 어려운 문제 본 친구 있어요? 이런데 뭐가 나와? 막 2차식이 나오고 n제곱 나 이런 거 봤었어요? 네. 그러니까 본질이 이거라고요. 본질이 이거. 문제가 쉽다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이게 의미 없어 보면 얘를 해보셔야 된다고. 아까 뭐 이런 거 했잖아. 얘는 숫자가 나와 있으니까 크기 비교가 바로 되잖아요. 얘 안 나와 있잖아. 해봐야지 어떻게. 이래야 무엇이 된다? 실력이 된다. 아시겠죠?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씀드렸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역량이 길러지겠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단원 학습점검. 자, 나중에 질문 받고요. 자, 잠깐 끊었다가 급수로 들어가야 되니까